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 첫 번째 시간 인사와 안내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고,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학부생 박기영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공부의 방향이 굉장히 명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공부하냐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청 대상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걸 지금 어쨌든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르쳐 준다는 사람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는 교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처음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엄청난 불길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이 세상에는 그리스어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수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막 그리스어를 막 미친 듯이 잘하고 거의 그리스어로 막 통달한 이제 세상 모든 그리스어를 다 읽고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는 그리스어의 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못하는 걸 넘어서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보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이제 교수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교수, 아니면 이제 연구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박사가 있잖아요. 박사 밑에는 이제 또 석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석사 밑에는 이제 대학원생이 있겠죠. 아직 석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그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최약체가 누구냐? 최약체가 바로 학부생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어의 신이 학부생일 리는 없겠죠. 보통 교수겠죠. 아, 물론 교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은 고대 그리스의 신일 거 아닐까? 아니 뭔 소리야? 고대 그리스인은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감각 자체가 거의 신의 경지에 달했을 거 아니에요? 마치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인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요즘 시대에는 교수겠죠.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것도 학부생일 리는 없겠죠. 보통 박사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이제 보통 뭐 석사, 대학원생이겠죠. 그럼 이제 바보는 누구냐? 바보와 학부생은 동의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부생이 뭘 가르쳐 준다고? 믿음이 안 가죠. 아마 제가 생각해도 누가 저한테 나 학부생인데 뭘 가르쳐 줄게 한번 들어봐 하면은 하나도 안 믿고 꺼져 이럴 것 같습니다. 아, 꺼져는 좀 심한가 말이? 어쨌든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시청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은 바로 바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제가 무슨 바보라고 해서 뭐 이 영상의 시청 대상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생도 바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보가 바보를 가르친다는 소리죠. 제가 이제 그리스어 공부를 이제 다른 곳에서 강의도 들어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했는데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어를 가르쳐주는 교사들은 보통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제 그리스어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적 감각도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외국어를 또 잘하세요. 이미 잘하는 외국어가 몇 개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독일어면 독일어, 이탈리아어면 이탈리아어 이렇게 뭐 유럽 쪽 언어들을 뭔가 잘하는 게 있으세요. 뭐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뭐 이런 게 아니면 하다못해 뭐 라틴어 아니면 뭐 그런 언어들을 되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적 감각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언어적 감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똑똑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시다. 근데 학생은 누구냐?
그리스어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학생일 거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분들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학생분들은 그리스어를 모르니까 그리스어 수업을 듣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분들도 언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면적인 측면에서 똑똑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플러스 영어면 영어, 뭐 독일어면 독일어, 이탈리아어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뭔가 외국어를 되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잘하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조금씩 학생 중에 이제 약간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멋모르고 이제 그리스어 수업을 딱 들어가는데, 교사가 엄청 똑똑한 분들이세요. 막 예를 들어 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던가, 아니면 박사학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시라던가, 아니면 이제 교수를 은퇴하셨다던가, 어쨌든 간에 엄청 똑똑한 분들이세요. 아,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학위나 학력이 꼭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설명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근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 저 혼자 이제 이 수업에 미아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교사이신 분들이 뭔가 설명을 많이 해요. 뭔가 샬라샬라 정말 기깔나는 글있어 설명하면은 학생분들도 뭔가 굉장히 알아먹어요. 보면서 막 그렇구나. 난 깨달음을 얻었어. 난 그리스어를 꿰뚫었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보인 나는 혼자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 뭐 이제 그리스어 수업이 이제 단위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뭐 1년짜리일 수도 있고 한 학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심하면 한 달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사분들은 이제 가르치면서 본인들 또 느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더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도 잘했는데 그리스어의 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도 보통 학생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리스어를 몰랐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막 그리스어를 미친 듯이 읽을 수 있어요. 막 그리스어 책을 펼치면 아무 문장이나 다 읽어요. 굉장하죠? 근데 바보인 나는 남는 게 없어요. 왜냐? 애초에 수업을 못 알아들었어. 수업에서 막 과제를 내주고 막 숙제를 내줘도 못 따라갔어. 그럼 이거는 비극이에요. 그 이제 바보인 저도 그리스어를 하고 싶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딸리고 뭐 재능이 딸리고 아니면 뭐 능력이나 재능을 떠나서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 배경 지식 같은 게 좀 딸리고 하더라도 뭔가를 알고 싶었으니까 이제 수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어 자체도 어렵고 수업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왠지 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생각을 하죠.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보다. 수업을 들은 거에서 만족하자.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면 이게 되게 비극이거든요. 나는 그리스어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업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얻어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바보에게는 그게 안 된다. 나 같은 바보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운그레이드된 설명이 필요하다. 정말 교사가 이럴 순 없어. 이걸 몰라 할 정도로 쉬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또 알려줘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다가 어느 한 일주일쯤 지나서 딱 보면은 아 이제 뭔가 좀 알아먹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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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을 위한 수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한번 쓱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쓱 보고, 그렇군. 그래. 하고 다음날 되면은 이제 그리스어의 신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아, 맞아. 나도 이걸 몰랐어. 맞아. 나도 이걸 몰랐어.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이 이제 약간 가르쳐 주면은 이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바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같은 바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는 바보를 도와야 된다. 우리 바보들은 서로를 도와야 된다. 그런 목적 하에서 하는 그 수업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같이 공부하는 일종의 스터디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보라는 것도 이제 설정을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정한 거는 뭐냐면 바보의 기준은 뭐냐?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학부생이기 때문에 지금 학부 4학년이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학부 4학년의 나이가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는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기억을 곰곰이 떠올려면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영어 교과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영어 교과서 받으면 막 A, A, 애플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와우 애플 이러고 읽고 있는데 저 혼자 이걸 어떻게 읽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교과서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뭐 어떤 애들은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막 알파벳을 다 떼어왔다. 그러면 저 이제 마음이 좁아지죠. 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아마 영어 알파벳을 다 외우는데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1년인가 2년인가 아무튼 걸렸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제가 저를 바보로 여기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A, B, C 이거는 대문자잖아요. A, B, C 이건 소문자잖아요.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아 이거 대문자를 써야 되는지 소문자를 써야 되는지 대문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소문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은 바보가 맞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소문자만 써놓으면은 어느 정도 알아먹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분을 못하니까 막 대문자 소문자 섞어놓으면은 아예 못 읽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해보면 영어라는 과목이 이 초등학교 교과목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따라가는데 나는 전혀 못 따라갔던 그 기분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초등학교가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지만 그 비참했던 기분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리스어 수업 같은 거를 듣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수업을 듣는 너희들과 이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나는 영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 영어는 기본이야. 영어를 몰라? 그러면 약간 이 수업을 듣는데 약간 힘들 수가 있어. 물론 못 듣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이해할 때 약간 힘들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초등학교 3학년도 들을 수 있는 그리스어 스터디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물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던 그리스어 수업들은 너무나도 좋은 수업들이고 너무나도 유익한 수업들이었지만 그 훌륭하신 교사님들도 구제를 못하는 이 구제불능의 바보가 나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나 같은 구제불능을 위해서 스터디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 대상이 진작이 되셨을 거예요. 시청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혹은 초등학교 3학년에 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저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물론 학부 4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처럼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도대체 언어를 공부할 것인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이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스터디의 목차가 있겠죠. 목차 얘기도 좀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터디의 교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뭔가 공부하려면 이제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작, 안내, 인사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부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고전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 고전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위한 뭔가 꿀팁 같은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전 그리스어도 언어잖아요. 언어는 언어죠. 어렵지만 언어긴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공법에 대해서, 어쨌든 언어는 언어니까 언어를 언어로서 학습하기 위한 공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중점을 어디에 두고 싶냐면 여기에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전 그리스어를 습득하기 위한 노하우, 꿀팁 같은 건 사실 저한테 없거든요. 그게 있었으면 제가 이제 천재였을 텐데 저는 바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어를 그리스어로 공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유한 꿀팁 같은 거를 알면 참 좋았겠지만 모르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리스어도 언어니까 어떤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공부법은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를 공부하는 공부법이니까 공부법인데 언어를 잘하기 위한 공부법이 있어요. 이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죠? 아니, 당연히 공부법이 언어를 잘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약간 다른 공부법이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니까 이제 공부법인데 반드시 하기 위한 공부법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천재든 아니면 뭐 범인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보든 언어를 잘하기 위한 공법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어를 반드시 하기 위한 공법은 바보를 위한 공법이에요. 왜냐? 제가 바보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바보라는 거는 사실 단순하게 뭐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바보는 의지박약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고전적인 말로 하자면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왜냐하면 우리는 책을 딱 펼쳐요. 우리 바보들은 딱 책을 펼쳐요. 처음엔 의욕이 넘쳐요. 왜냐하면 물론 당연히 이제 처음엔 의욕이 안 넘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야,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스어를 마스터했어. 그리고 딱 책을 펼쳐요. 그래서 1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 다음날 2단원을 공부해요. 그 다음날 좀 까먹었는데 1단원을 다시 공부해요. 그 다음날 또 좀 까먹었는데 다시 1단원을 또 공부해요. 그 다음날 포기해요. 그리고 책을 다시는 안 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들은 공, 일단 이제 언어 공부도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반드시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뒤에서 막 누가 칼 들고 쫓아오냐.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했냐. 그런 말 하는데 우리는 칼 들고 협박해도 공부를 안 해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 그건 제 얘기인데 내일 예를 들어 전공 과목 시험이잖아요. 제가 학부생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 시험이 있는데 전공 과목 시험이 내일이다. 내일이면 이제 교수님이 매일 눈으로 노려보겠죠. 이 자식들 공부를 해 안 해? 이러고 노려보고 있는데 저는 교수님이 노려봐도 딱 이렇게 누워서 그냥 자요. 그리고 절대 공부를 하지 않고 딱 시험 시간이 되면은 딱 펼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지를 100지로 내고 F를 맞아요. F는 안 맞는 게 좋지만은 물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F를 맞습니다. 이거는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가 의지 박약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공부 자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 박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부담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걸 못해요. 까놓고. 우리는 알파벳 외우는 것도 한참 걸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말 공부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할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우리는 조금씩 해야 돼.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성과가 눈에 확 보여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네 하는 어떤 뿌듯함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안 그래도 뭔가를 성취해본 어떤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까놓고. 우리는 바보였고, 그동안 공부를 안 했고, 앞으로도 공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평생 성취감을 느껴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아요. 맨날 해도 안 돼. 맨날 뭐 공부를 해도 그게 그거고, 저거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앞에서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열심히 수업을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선생님이 말을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요. 왜냐?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얻어가는 게 있고, 조금이라도, 아무리 재미없는 내용이라도 내가 그래도 뭔가 배운 게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아,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 못난 나지만 이 못난이도 뭔가 한 게 있네. 그럼 내 자신이 괜히 약간 대견해져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져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건데 못하면 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성과가 어떤 식으로든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비극적이죠. 성과가 눈에 보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린 부담이 많은 건 또 안 하거든.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동기가 굉장히 커야 돼. 그리스어를 지금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고전 그리스어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고전 그리스어를 예시로 들게요. 고전 그리스어는 이제 어떤 사람이 썼냐면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우리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죠. 헤로도토스.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역사의 아버지죠. 뭐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을 썼고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또 우리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막 그리스 비극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 소포클레스. 아마 한 번쯤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만화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예언에서 막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망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이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이제 소포클레스가 쓴 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소포클레스 말고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아이스킬로스가 있죠. 아이스킬로스. 그리고 또 이제 철학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 어쨌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는 까놓고 모르는데 까놓고 이제 살면서 플라톤이 누구야? 몰라. 이름은 들어봤지? 근데 누군지 몰라? 몰라. 뭘 했대? 어떻게 알아? 뭐 이랬던 사람들 있죠. 플라톤,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또 철학자 중에 또 누가 있을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제 가끔씩 뭐 들어봤을 법한 사람으로 에픽테토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 뭐 탈레스. 탈레스는 살짝 앞선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탈레스, 솔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막 뭐 어디 유명한 외국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리스 시대 조각상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디서 그리스 이름 같은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클릭을 했다는 소리는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클릭을 했겠죠.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클릭을 했다는 소리는 이제 보통은 뭐 그리스나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건 이제 아테네 아니면 뭐 스파르타, 이오니아, 밀레토스 뭐 그런 거, 뭐 시칠리아 뭐 이 어쨌든 간에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서도 쓰이긴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로마에서는 라틴어를 더 많이 썼지만 로마에서도 쓰긴 했으니까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클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동기를 최대한 증폭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동기가 사소한 동기, 정말 졸렬한 동기, 하다못해 뭐 속물적인 동기, 뭐 가오에 가득 찬 동기 그런 거더라도 동기가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이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할 수가 있냐면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문법도 공부하고 어휘도 공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그 마지막 단계로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이제 문법도 공부하고 어휘도 공부했으면 이제 원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면 영어로 된 드라마를 보거나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어로 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영어로 된 소설책, 뭐 영어로 된 뭐 소설책은 아니더라도 논픽션 아니면 뭐 뭔가 우리가 영어가 아니면 접할 수 없었던 것들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영어로 말하던 유명한 영국 화가 뭐 미국 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문법과 어휘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읽고 뭐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법과 어휘 열심히 공부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교실의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오케이. 이제 진짜를 해볼까? 진짜 이제 진짜 영어를 볼까? 하고 딱 펼쳐보면 몰라. 왜 그러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어쨌거나 사용을 해야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한다고 는다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걸 머리 굴려서 사용해야 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이제 부딪혀가면서 영어로 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부딪혀가면서 영어로 말해보거나 뭔가 영어로 된 걸 들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써보거나 하다못해 뭐 일기장 아니면 뭐 오늘 예를 들어 내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 사장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그러면 알바 사장 뻑큐 뭐 이런 거를 쓰더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사용을 해야지 뭔가 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게임 커뮤니티에서 외국인들이랑 뭐 떠들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음악 가사를 알아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뭐 영국에 관심도 없어. 미국에도 딱히 관심 없어. 근데 영어를 공부해. 왜? 몰라. 그냥 공부하고 싶었어. 이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은 내가 이걸 써먹을 때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내가 직접 해보면서 기쁨도 느낄 거 아니에요? 뭔가 성취감을 느끼지. 내가 한 문장만 알아먹었어도 아, 내가 그래도 영국인이 말한 한 문장은 알아먹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뿌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기가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약간 이런 식의 동기예요. 너무 과한 동기 말고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막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 보면은 막 델포이 신전에 뭐 그런 말이 붙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그리스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난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딱 이 한 문장만. 딱 이 한 문장만 그리스어로 읽어보고 싶은데 왜? 나 이걸 그리스어로 읽으면 내 가오가 좀 찰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 나 좀 뿌듯한데? 야, 박기영, 너 정말 잘했어. 너가 그래도 취미생활
뭐 해가지고 뭐 좀 알아먹는 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사소하고 찌질한 동기, 결렬한 동기, 한심한 동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창한 동기 막 나는 플라톤의 철학을 전공하겠어 뭐 이런 동기 말고 굉장히 간단한 동기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동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막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열심히 읽는데 거기 보면 막 아폴론이라는 신 나오죠. 아폴론, 제우스, 뭐 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가이아. 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써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런 동기가 있을 수도 있죠. 내 이름은 박기영이야. 근데 나 이거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써보고 싶은데 이런 동기가 있을 수 있죠. 뭐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조금씩 짜실하게라도 내가 뭔가 이걸 써먹어보고 싶다는 동기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이게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공부의 수준을 높여주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동기에 의해서 그 언어를 써먹으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언어의 실력이 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반드시 하기 위한 공부법이라는 거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면서도 성과는 최대한 늘리고, 그러면서도 동기는 강력해야 된다. 이제 강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소소한 동기도 괜찮지만 어쨌든 내가 그걸 써먹으려고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의외로 이제 우리 바보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느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언어를 잘하기 위한 공법도 있겠죠. 언어를 잘하기 위한 공법은 일단 언어의 분야를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 처음 받았을 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교과서 받았던 그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더 있어요. 문법도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잘하게 문법 사항이 필요하니까요. 계속. 문법을 아예 안 배울 수는 없어요. 이제 어휘, 단어도 이제 외워야겠죠. 단어를 안 외우고 이제 책을 읽거나 예를 들어 뭐 뭘 듣거나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사실 이제 말하기, 듣기 뭐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어로 말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고대 그리스인이나 뭐 그런 사람 앞에 딱 앉혀놓고 내가 샬라샬라 말을 해야지 고대 그리스인이 오 오케이 뭐 이러고 대답을 해줄 텐데 그리스인이 없죠. 고대 그리스인은 다 죽었죠. 아 물론 그리스인들은 저기 현재도 그리스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현대 그리스인이고 우리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전 그리스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인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 있거나 뭐 아니면 뭐 불운한 사람은 무덤에 안 묻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말하기가 안 돼. 듣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글쓰어를 써먹고 싶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 써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듣기를 써먹을 때가 없죠. 우리 고대 그리스어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이제 어떤 필요나 어떤 효용성, 효과 같은 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어로 말할 일이 고전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말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나 아니면 공부의 쓰임새로 보나 사실 말하기랑 듣기는 분명히 중요해요. 언어를 공부하는 데 중요하지만 좀 제껴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쓱쓱 지우고요. 이제 나머지가 남는데 쓰기도 중요는 해요. 그리고 쓰기를 하면은 우리가 쓰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써먹으면서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쓰기가 중요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낮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읽기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스어로 된 수많은 책들이 있죠. 거의 도서관 몇 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그리스어 책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읽기는 뭔가 우리가 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법과 어휘가 나왔는데 문법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문법을 좀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죠. 우리 억지로 막 문법 같은 거 배워가지고 언어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약간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영어 문법 공부해서 공부해봤자 real English는 읽지 못한다. 약간 혀 굴리는 발음도 넣어주면서 real English는 읽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언어적 감각이 있어요. 이 언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런 소통 과정에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써보라고 하면은 읽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보가 아닌 사람들 얘기고 바보는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어휘가 나왔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단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문법의 천재, 문법의 신인데 아는 단어가 100단어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언어든 간에 예를 들어 뭐 프랑스어든 일본어든 태국어든 베트남어든 중국어든 그 어떤 언어를 갖다 놓고든 간에 100단어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어를 많이 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많이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어를 안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형태를 아는 거죠. 단어 형태라는 거는 그 단어의 철자, 그 단어의 발음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플러스 이제 의미를 아는 거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아는 걸 이제 우리가 단어를 하나 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만 알고 단어를 쓸 수 있었나?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용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례나 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 단어가 1대1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주어진 그냥 단순한 의미 뭐 예를 들어 뭐 사과, 학생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해내지 못하는 어떤 그 맥락적인 쓰임새가 있더라.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라는 영어 단어를 배웠어요. 학생이라는 영어 단어를 딱 배워가지고 아 너무 좋네 해가지고 딱 미국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난 학생이야. 그러니까 미국인이 깜짝 놀랐어요. 뭐? 너가 학생이라고? 그래서 뭐지? 미국인이 왜 저러지? 하고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라는 단어는 뜻이 양아치 학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미국인 학생 앞에서 난 좀 노는 애야. 안녕 미국인아? 나한테 상납금을 내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미국인이 놀라서 도망간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비슷한 식으로 뭔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례나 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안 그래도 단어 외우기가 힘든데 막 1000단어, 10,000단어 외우는 것도 지금 이거 외우는 것도 지금 양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각각의 용례 용법도 외우다 보면 머리가 터지죠.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또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어휘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언어를 잘하기 위한 공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뭐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딱 감이 왔죠. 문법, 어휘, 쓰기, 읽기를 공부하면 되고, 특히 이제 문법이랑 어휘를 많이 공부하고, 읽기도 많이 공부하고, 쓰기는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혔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약간 사소한 문제가, 아무래도 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약간 체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체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라고 하죠, 보통. 연습 문제도 있고, 뭐 예제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교재 같은 걸 펼쳐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언어 학습서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학습서에 있는 연습 문제 예제도 열심히 풀고, 암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약간 학습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쭉 딱 일목요연하게 필기도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해야겠죠. 한 번 보고 다 외우는 사람은 천재니까 이 영상이 필요가 없을 텐데 바보는 복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딱 봐도 문제 풀고 암기하고 필기하고 복습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잘하기 위한 방법. 문제 풀고 암기하고 필기하고 복습하고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서 말하죠. 얘들아, 영어를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문제 같은 거 열심히 풀고 단어 같은 거 알려주면 암기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수업하면 집에 가서 복습하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앞에서 막 칠판에 뭐 쓰고 있으면 필기도 열심히 하고 알겠지 얘들아? 하고 딱 말을 해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바보인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반에 있는 막 한 20명, 30명 되는 애들이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나서 누워서 자죠. 왜? 잘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까놓고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우리는 부담을 줄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많은 거? 못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해? 싫어. 안 해. 하지만 성과는 높은 걸 바래요. 까놓고.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노력 열심히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 어떠한 노력과 그 어떠한 고투와 그 어떠한 나의 처절한 시간과 피땀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리스어 실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잘하기 위한 방법이랑 반드시 하기 위한 공법이 서로 반대돼요. 그럼 난제가 생겼죠. 절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부법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열심히 했어요. 아, 이 절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우리 이제 이 바보들을 위한 다른 대상은 다 버려요. 솔직히 똑똑한 사람들은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독학해도 다 잘해요. 까놓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잘하는 외국어도 몇 개 있어. 영어든 뭐든 간에 영어든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뭐 멕시코어 어쨌든 뭔 언어든 간에 이미 잘하는 외국어도 몇 개 있고 한국어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여러분은 한국인이 아닐 수 있지만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꼭 한국인인 건 아니니까.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나는 한국어라는 언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까놓고 한국어를 잘하냐? 아니에요. 한국인이 다 한국어를 잘하면은 다 수능 100점 맞았겠죠? 다 수능 100점 맞았으면 제가 지금 서울대에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서울대생도 아니고 수능 100점도 아니고 한국인은 맞아요. 부익적이지만 저는 세종대왕에게 죄를 지었어요. 세종대왕이 저를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한국어도 잘하진 않아.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 자체가 좀 떨어져요. 이런 비참한 신세의 바보들을 위한 그리스어, 예, 고대 그리스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전 그리스어인데 스터디를 쭉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목차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를 지금 적어 드릴게요. 총 5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가 5개예요. 왜 5개로 설정을 했냐? 성과 때문에 5개로 설정한 건데,
1단계를 저는 이제 큰 그림 그리기라고 부를 거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딸깍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요. 노력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실력을 원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노력은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성과를 조금 얻으면 노력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성과가 좀 있네? 그럼 이제 노력을 조금 더 할 생각이 들겠죠. 약간 열정이 좀 더 생겨났으니까. 쇠퇴하지 않고. 그럼 이제 성과가 이만큼 나네? 어? 이거밖에 노력 안 했는데? 왠지 열정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겠죠? 그럼 또 성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무 좋잖아요. 너무 해피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저는 만들고 싶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 1단계에서 뭐를 할 거냐면 제가 문법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문법 설명을 이렇게 이것저것 막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이나 혹은 그에 상하는 바보가 들어도 이걸 이해 못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문법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단어도 좀 배워야겠죠. 어휘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절대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도 절대 풀지 말고요. 절대 필기하지 마세요. 절대 복습하지 마세요.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네 가지를 1단계에서는 다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네 가지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으면 뭐 어때요? 때려칠 날이 가까워져요. 작심삼일이 작심이일이 될 수도 있고 작심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그냥 안 해요. 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합시다.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설명을 해주면은 그냥 시청만 하는 거죠. 시청만 하면은 이제 당연히 듣고 99.9%를 까먹을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내가 대충 큰 그림 정도, 그냥 윤곽선 정도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인 거죠. 손가락으로 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클릭만 해주는 거예요. 딸깍만 하는 거야, 딸깍. 딸깍하고 그냥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필기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래, 박기영, 너 설명 한번 해봐. 어디 잘하는지 한번 볼까? 내가 너 지켜보겠어. 이러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공부를 하냐? 딸깍을 하면은 이제 제가 문법 설명을 할 건데, 문법 설명을 제가 이제 진짜로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어의 문법이 이제 보통 학습서에서 공부하는 문법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다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뭘 한 거예요? 1회독을 끝낸 거야. 무려. 이미 한 바퀴를 돌았어요. 우리가 딱히 한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딸깍밖에 없어요. 한 거는 딸깍밖에 없는데 이미 내가 뭔가를 성취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큰 걸 성취한 거죠. 책 한 권을 다 끝낸다? 이거는 우리 의지박약 바보들에게는 희귀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해냈어. 뿌듯할 거예요. 왜냐? 성취를 했으니까. 근데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딸깍밖에 없어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점점 죽어가던 열정이 조금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2단계에서 뭐 하냐? 2단계에서도 문법이랑 어휘 설명을 또 똑같이 할 거예요. 어? 똑같은 거 아니냐? 대신 약간 순서를 바꿔서 할 거예요. 순서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정도는 순서를 바꿔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서가 완전히 똑같으면 약간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저번에 들었던 그거랑 똑같은데 하고 약간 졸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두 번 들으면은 기억력이 두 배가 될 것 같은데 두 번 들으면은 똑같은 거 두 번 들으니까 지겹잖아요. 지겨우니까 그냥 자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순서를 약간 바꾸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2단계에서도 문법 설명이랑 어휘를 할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이때부터 이제 필기도 하고요. 암기도 할 거예요. 복습은 지금 1단계에서 한번 들었으니까 지금 이거 2단계 자체가 복습이죠. 지금 이미 1단계 복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은 따로 하지 마세요. 따로 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 복습은 하지 마시고 문제도 절대 풀지 마시고
필기는 제가 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필기해야 되는 내용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그 붉은 글씨만 노트에다가 이제 노트든 아니면 뭐 백지든 뭐 아무거나 좋아요. 하다못해 이제 요즘은 이제 패드 같은 거 태블릿 PC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도구는 상관없습니다. 도구는 뭐 자기 마음이죠. 그런 걸로 이제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외운 그 적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암기하면 되거든요. 다른 뭐 설명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막 잡스럽게. 그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할 텐데 그거 다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암기는 빨간 글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가 되겠죠. 3단계는 뭐냐? 드디어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 하나도 안 풀고 듣기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엔 필기랑 암기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이제 요약적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요약적 문법 설명. 그리고 이제 요약적 어휘 복습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습을 다 해줄 거예요. 모든 설명을 계속 복습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영상을 두 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멈추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예요. 후퇴는 없어요. 이게 복습이라는 게 참 문제가 복습을 계획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딱 이제 계획을 알아서 잘 세워요. 알아서 잘 세워가지고 복습을 잘 하는데 우리 같은 바보들은 복습 계획도 잘 못 세워 까놓고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뒤로 돌아가면 영원히 뒤로 돌아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진만 해야 돼. 뒤로 돌아가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그냥 앞으로만 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습 설명을 계속 넣어줄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앞으로 가시게 하면 돼요. 계속 앞으로 시청만 하시면 돼요. 또 복습도 좀 해주고 어쨌든 문제풀이를 하는 게 3단계예요. 4단계는 뭐냐? 까놓고 앞에서 배웠던 그 어휘들은 양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4단계에서 이제 단어 암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단어장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장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고전 그리스어에서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된다는 필수 어휘들을 2천 2,500개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암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4단계에서는 정말 단어 암기만 합니다. 5단계는 뭐냐? 우리가 문제풀이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라는 게 사실은 언어는 그리스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 다 마찬가지지만 언어 문제라는 거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언어로 된 문장을 줘요. 번역해. 내가 그럼 이걸 한국어로 만들겠지? 한국어 문장을 줘요. 번역해. 그럼 내가 이제 아니 영어래. 이제 그게 뭐 그리스어든 아니면 뭐 영어든 그 언어 문장을 만들겠지? 까놓고 문제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두 종류 말고 다른 연습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문제풀이라는 게 문장 읽기거든요. 그리고 약간 쓰기. 근데 이 문장들은 뭐가 문제냐? 이제 학습서에 나오는 문장들은 리얼 그리스어랑 뭔가 좀 달라요. 좀 더 자비로워요.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유순하고, 좀 더 이제 배려심이 깃들어 있고, 많은 이제 세심한 교육적 고려가 들어간 그런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열심히 공부하고, 나 여기 있는 문장 다 읽을 수 있어. 이제 리얼 그리스어를 읽어볼까 하고 하면은 못 읽어요. 이게 뭐지? 난생 처음 보는데? 어휘도 약간 다르고요. 문법도 뭔가 약간 다른 것 같아. 혹은 약간 익숙하지 않아. 내가 아는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5단계에서 뭘 하냐? 5단계가 리얼 그리스어만 읽는 거예요. 이거 읽는 것만 계속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5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리얼 그리스어를 이제 뭐든 간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으리라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스터디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부터 1단계를 할 거죠. 그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준비물은 유튜브를 봐야 되니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이걸 뭘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딸깍을 해야겠죠? 딸깍을 해야 되니까 뭐 마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가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딸깍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당신이 1단계에 필요한 유일한 준비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뭔 거짓말을 했냐? 1단계에 아무것도 안 외워도 된다는 건 사실 거짓말. 1단계에 외워야 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아,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는 외워야 되고, 하나는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암기사항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죠. 그리고 이제 암기까지는 아니고 필기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암기는 안 해도 돼요. 어휘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 왜 그러냐? 일단 알파벳이라는 게, 문자라는 게 약간 사람마다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면은 영어 알파벳은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내가 할 줄 아는 영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헬로우 뭐 이런 거밖에 없어도 이게 이제 HELLO라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안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아니면 뭐 다른 언어들 이런 거는 이제 영어 알파벳이랑 비슷한 알파벳을 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씩 문자가 유별난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언어로 히브리어가 있죠. 히브리어. 그 문자 생긴 것만 봐도 성스러워 보이죠? 아니, 물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느낌이 이제 번상치 않다는 거죠. 문자만 봐도 뭔가 좀 겁나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아랍어. 아랍어는 이제 아랍어 문자 써진 것만 봐도 이제 하늘에 계신 알라가 나한테 번개를 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느껴지는 그런 그 언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어는 이제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뭔가 약간 달라요. 알파, 뭐 베타, 감마, 엡실론, 뭐 델타 이런 거 보다 보면 꼬부란 글씨죠. 꼬부란 글씨고 이것도 약간 이거 잘못하면은 저 하늘에 계신 제우스 신이 나한테 번개를 쏘겠다. 제우스가 번개를 쏘고 아폴론이 나한테 화를 쏘고 막 아프로디테는 삼지창이 아니죠. 포세이돈이 나한테 삼지창을 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약간 문자 자체가 겁나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겁나는 게 이제 지속 기간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느 기간 안에 못 외우면요 평생 가더라고요. 이제 나중 가도 습득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게 문자에서 한번 질질 끌기 시작하면은 점점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뭐 단어나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으면은 그게 좀 뿌듯함이 있는데 내가 이거 내어 읽는 것도 좀 더듬더듬 읽다 보면은 이 약간 의욕이 떨어져요. 근데 의욕이 떨어지는 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뭐 천재, 범인, 뭐 평범한 사람들, 범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상관이 없는데 이 바보들한테는 의욕이 떨어지는 게 치명타예요. 그래가지고
알파벳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파벳은 귀를 쓰고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알파벳에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딸깍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기는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어휘는 필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단어라는 게 축적되거든요. 단어라는 게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초 어휘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세 번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뜻이라던가 용례는 몰라도 돼요. 그래도 내가 이 단어에 그래도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익숙해지는 거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1단계를 진행하면서 알파벳은 암기를 해달라. 단어는 필기를 해달라. 근데 필기도 우리 막 필기하라고 하면 또 막 어렵게 필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면 이제 보기가 좋으면 이제 공부할 의욕이 살아나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바보는 노력할수록 뭘 하기가 싫어져. 그래서 보통 제가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그리스어로 이렇게 적어줄 거 아니에요? 단어를. 단어 이제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미도 적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로 설명을 하겠죠. 용례가 뭐 어떤 용례가 있다는 거를. 이거 적지 마시고요. 이거 적지 마세요. 딱 그 그리스어 문자로 된, 딱 우리가 그 아는 이 그리스어 문자로 된 그 단어 형태만 노트에다가 그냥 목록 적듯이 적어 놨어요. 오늘의 단어 목록은 이거다 해놓고 자세한 건 이제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이걸 우리가 단어장 하나 만든다는 기분으로 가성비 노력을 해보자. 딱 이만큼의 노력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거 제외하고는 진짜로 순수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딸깍. 좀 고급진 표현으로 이제 클릭이라고 하죠. 영상이 나오면 클릭만 합시다. 최소한의 노력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노력을 들이면 들일수록 망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목차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교재에 대한 말을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들으시면 알겠지만 1단계에서는 제가 딱히 뭐 문제 푸는 게 없죠. 2단계에서는 딱히 뭐 문제 푸는 게 없죠. 근데 3단계부터가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교과서가 3단계 가서는 필요하거든요. 1단계, 2단계에서는 제가 교재 없이 모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가 없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참고상 보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제가 최대한이 아니라 100% 교재 없이 그냥 유튜브만 봐도 다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재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터디는 무려 교재가 3권이나 됩니다. 한 권은 제가 글씨를 좀 날렸었는데 예쁘게 다시 쓸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교재고요. 두 번째 교재가 그 세 번째 교재가 아마 세 번째 교재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전 그리스어 문법 개정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자는 에스톤 체이스라는 분이랑 그리고 이제 헨리 필립스 주니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개의 교재가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개의 교재가 전부 다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교재예요. 이거 미국 사람이 있었고요. 이것도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영어권 교재.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써놓은 교재들이야.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미국인들한테 설명하려고 만든 교재가 한국인들한테 솔직히 좀 알아듣기 힘들죠. 그런 단점이 살짝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세 번째 교재가 약간 독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교재가 유일한 한국어판이야. 근데 이건 영어로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한국어판 교재가 한국인들한테 그래도 한국어잖아요, 설명이. 번역이 다 돼 있는 거잖아. 아무래도 번역된 교재로 보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제가 이 책을 까는 게 아니고요. 이 3번 교재가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단점이 장점인 이 한국어판 번역이라는 장점을 약간 까먹어요. 많이 까먹는 건 아니고 약간 까먹어요. 이 교재의 궁극적인 단점은 어려움, 그리고 설명이 없음. 어렵다는 거는, 없다고 하긴 좀 그렇죠. 부족하다고 쓰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좀 심하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약간 우리 그 대학교에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학부생들 들으라고 가끔 이제 어떤 학교는 저희 학교는 아닌데요. 저희 학교가 인하대인데 인하대는 그리스어 수업이 열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제 학부생들 들으라고 약간 교양강으로 그리스어 수업이 열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막 뭐 히라버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수업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거기 시험 문제로 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연습 문제는 좀 쉬워야 되잖아. 평소에 이제 연습은 좀 쉬운 걸로 하고 시험 문제는 좀 도전적이고 좀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연습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약간 큰 문제야. 그리고 문제는 설명이 좀 부족해. 어떤 점에서 부족하냐면 이제 보통 다른 교재에서는 이제 외워서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암기로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암기로 돌파하는 구간을 전부 문법 규칙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 교재는. 그럼 당연히 이제 외워야 되는 양이 더 줄어든 게 아니고 훨씬 더 늘어나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통으로 암기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암기량이. 근데 실제로는 이 세세한 규칙들이 이 세세한 규칙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려면 체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좀 천재 스타일이에요. 이게 약간 바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교재의 단점은 좀 바보한테 단점이에요. 천재는 그냥 이걸로 보시면 되고 설명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암기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문법 설명으로 돌파를 하는데 그럼 이 문법 설명이 좀 풍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 문법 설명이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면 이 압축된 설명을 압축 해제를 시킨 다음에 이 압축 해제를 시킨 거를 다시 이제 암기하던 방식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풀어놔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복습하는 사람들한테 좋거든요. 이 복습할 땐 정말 최고예요, 최고. 정말, 정말, 정말 멋진 고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교재가 없어요.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로 문법 설명을 보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 안 해요. 근데 이 교재가 문제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집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이 유일한 한국어 교재가 좀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 두 권의 교재, 그릭 언인텐시브, 아니 왜 이렇게 날라가 글씨가. 그릭 언인텐시브 S가 좀 그렇죠. 버스랑 이 런투리드 그릭이라는 책은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고 굉장히 쉬워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영어로 돼 있고 영어권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조금 심하게 그렇죠. 솔직히 영어 못 읽거든. 근데 영어권 사람들한테 쉬운 설명을 해준다? 그럼 이제 좀 마음이 아파요. 얘네 둘도 솔직히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들을 다 섞어서 할 거예요. 다 섞어서 하되 기본 뼈대는 뭘로 할 거냐면 1단계 기본 뼈대는 그 그릭 언 인텐시브 커스 이 책으로 기본 뼈대로 해서 설명을 쭉 할 거고요. 2단계도 이제 문법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했죠. 이거는 learn to read Greek 이걸 뼈대로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설명의 뼈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재 없어도 돼요. 교재 아직까지는 사지 마세요. 언제부터 교재가 필요하냐? 3단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를 하면 문제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집을 제가 아직 결정을 확실히 못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아직 하나를 못 골랐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셋 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3단계부터. 그때 제가 교재를 뭐를 이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아직 교재 사지 마세요. 교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1단계 설명은 이 책을 뼈대로 하는구나. 하지만 교재가 없어도 되는구나. 왜? 내가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 유튜브만 봐도 된다. 2단계도 이 책을 뼈대로 하지만 내가 설명을 다 풀어서 해줄 거기 때문에 교재를 굳이 안 사야 된다. 3단계 돼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를 지정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구입을 하면 된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절대 교재를 미리 사지 마세요. 지금 교재를 어떻게 할지 아직도 고민이 크기 때문에 아직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2단계까지 제작이 끝났거든요. 3단계를 아직 제작을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제가 굉장히 잡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잡소리 같지만은 의외로 이런 잡소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의욕 박약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저의 나름의 고민이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잡소리 들어주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 시간 끄시고요. 1은 이제 1단계라는 뜻이에요. 1.1 시간 끄시고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바보들을 위한 그리스어 스터디 1단계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